간병인을 쓰게 되면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다던 간병인 보험. 예전에는 정말 든든한 보장처럼 보였지만 지금도 그 수준을 기대하고 계시진 않으시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근 출시된 간병 관련 보험들은 과거와 비교하면 구조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보장은 줄어들었고 보상 요건은 훨씬 까다로워졌죠. 중증 장기 간병이 아니면 보장받기 어려워졌고 입원 기간이 일정 일수를 넘어야만 일당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간병 파산을 막으려고 든 보험이 오히려 기대만 못한 경우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과거 방식의 간병인 보험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새로운 간병 대비 플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뀐 간병인 보험의 허점과 간병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진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에서도 보장하지 않는 간병비, 유일무이하게 간병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이 바로 간병인 보험인데요. 일반 병원에 입원해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하루 20만원씩 지원해주던 간병인 보험, 이젠 15만원, 10만원으로 보장이 줄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20만원으로 다시 보장을 늘린 일부 회사도 있긴 하지만 또 언제 보장이 축소될지 조마조마한 것도 사실이죠. 게다가 불필요한 상황에 간병 서비스를 남용하지 않도록 지급사유를 제한하고 추가 증빙 서류를 신설해 청구를 까다롭게 만들었는데요. 일부 사람들이 형식적인 간병을 한 뒤에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과잉 청구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라 합니다. 간병인 보험 중 간병인 사용 일당은 일반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15만원씩,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5만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간병까지 같이 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7만원을 보장해주고 있는데요. 물론 요양병원에서 9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회사가 한 곳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장 한도는 지금 보여드리는 설계안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간병비를 지출해본 분들 중 하루 11만원 이상을 지출한 분들이 약 40.8% 정도라고 하고요. 하루에 15만원씩 지원해주는 간병인 보험으로 11만원의 간병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에 매달 납부하던 보험료도 빠져있고 기타 부가 비용도 빠진 상태에서 11만원인 겁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하루 15만원이 빠듯하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간병비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오직 간병인 보험뿐이니 간병 파산을 막기 위해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보장의 축소,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진 현실도 감안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간병비 추천 플랜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소개할 플랜은 보장이 줄어든 것도 관계없고 지급이 까다로워진 점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보험료가 비싸지도 않죠. 첫 번째 간병인 보험, 대체 플랜은 간병인 지원 일당입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고 일당으로 지급받는 간병인 사용 일당과 달리 간병인 지원 일당은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을 파견해주는 보험인데요. 지원 일당의 장점은 가입자가 직접 간병인을 구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직접 파견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인건비나 물가 상승으로 생기는 인건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 그동안의 간병인 지원 일당보다 사용 일당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갱신형이란 점 때문인데요. 갱신형은 실손처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이다 보니 많은 분들은 고정된 보험료로 일정 기간만 납부하면 되는 비갱신형 간병인 사용 일당을 더 선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진 간병인 지원 일당은 10년 갱신형 상품만 있었는데요. 현재 15년 갱신 상품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연령대가 있는 분들에겐 사용 일당보다도 메리트 있는 상품이 됐습니다. 15년 갱신형이란 건 보험을 가입하고 15년 동안은 똑같은 보험료로 납부하고 16년 차 때 보험료가 인상되는 구조란 건데요. 가입하신 나이가 65세라고 해보겠습니다. 15년 뒤면 80살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든이 되실 때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15년 납 15년 만기이긴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지원 가능하고 심지어 한 질병, 한 사고당 180일 이상 365일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어도 보장되죠. 보험료도 이 정도에다 유병자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간병인 사용 일당을 가입한 상태인데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시다거나 아예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에겐 고민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나 비교적 고령층이신 분들은 갱신 주기가 긴 보험이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갱신형 하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겐 갱신형이 더 유리할 때도 많습니다. 두 번째, 간병인 보험 대체 플랜은 간병인 입원 지원비입니다. 이 특약, 이름만 들었을 때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 구간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현재 판매하는 회사는 두 곳뿐인데요. A사를 기준으로 할 때
만약에 연간 간병비로 300만 원 쓰셨다면 나중에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비사일 땐 1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 특약의 장점은 보험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닌 얼마를 썼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보장의 축소도 청구가 까다로워진 점도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가입자가 간병비로 이만큼을 썼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20년나 100세 만기 55세 여자 1급 기준일 때 보험료가 이 정도밖에 안 하는데요. 55세, 그것도 여성 기준인데 일반 병원 입원 지원비 11,270원입니다.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기존의 간병인 사용 일당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이 특약만 단독으로 준비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한 간병인 보험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 특약으로 보완하는 선택지도 나쁘진 않아 보이네요. 세 번째, 간병인 보험 대체 플랜은 체증형 간병인 사용 일당입니다. 이 보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가 어리신 분들에게 도움되는 플랜이에요. 아까 연로하신 분들은 간병인 지원 일당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체증형 플랜은 나이가 젊은 분께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간단해요. 시간이 지나면 가입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회사에 따라 체증되는 방식은 다른데요. A사처럼 5년 주기로 120%, 150%, 180%, 200%로 체증되는 구조도 있고 C사처럼 중간 체증 단계 없이 20년 뒤 2배로 올라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20세 남자가 하루 15만 원을 지급받는 간병인 보험에 가입했어요. 간병인을 쓸 일이 없이 쭉 그렇게 생활을 해오다가 40살이 되어 교통사고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됐습니다. 20년이 흐른 셈이죠. 그럼 하루 15만 원을 받는 간병인 보험이 15만 원이 아닌 2배 체증된 30만 원을 주는 간병인 보험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체증형 간병인 보험은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이라는 사회적인 현상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보험인데요. 지금 당장이 아닌 먼 미래를 보고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란 거죠. 그도 그럴 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14년도 최저임금이 5,210원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25년 근 11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1030원이니까 체증형이 아닌 표준형 간병인 사용일당으론 먼 미래를 대비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의 15만 원이 20년 뒤 똑같은 가치를 지닐 거라고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전까지 많이들 가입하고 찾으시던 간병인 사용 일당이 보장 축소 이슈와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새로운 대안 플랜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령대가 높아 당장 간병인을 써야 하는 분들은 간병인 지원 일당. 둘째, 나이가 너무 많지도 어리지도 않은 중장년층 분들은 쓴 만큼 돌려받는 간병인 입원 지원비. 셋째, 나이가 어려서 먼 미래 간병비를 대비해야 하는 분들은 체증형 플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병인 보험을 대체할 수 있는 세 가지 플랜을 연령대별 피로도에 따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플랜은 이미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신 분이나 이제 막 알아보려는 분 모두에게 가입 전 꼭 참고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셔야 하는 약관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유명한 직접적인 문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한 회사의 약관을 보면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런 문구 탓에 질병으로 생긴 합병증, 후유증으로 입원해 간병인을 썼을 땐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청구해보기 전까지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약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약관에는 직접적인 치료라는 문구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거리가 있죠. 왜 어떤 회사는 있는데 다른 회사는 없을까? 여기 순환계 치료비 약관이 있습니다. 순환계 치료비는 뇌졸중,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등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혈전 용해술 등을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인데요. 한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반면 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는 보험기간 중 진단이 되고 치료를 받아야 지급해주는 보험인 거고 이 약관은 보험기간 중 치료를 받아야 지급하는 보험인 겁니다. 한 끗 차이인데 이게 여러분에게 상당한 유불리로 작용하게 돼요. 전자의 약관은 보험 가입을 하고 생긴 질병을 치료받았을 때만 보장되는 반면 후자의 약관은 보험 가입 전 갖고 있던 질병을 가입 후 치료받아서도 보장됩니다. 즉 보험 가입 전 가지고 있던 기왕력도 보장된다는 거죠.
자, 다시 간병인 보험으로 돌아와서 하나는 직접적인이라는 문구가 있고 하나는 없습니다. 앞선 사례에 비춰봤을 때 저 문구가 있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보험사는 대충대충 약관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합병증으로 입원해서 간병인을 썼다고 할게요. 직접적인이란 문구가 없는 회사는 찜찜하거나 거리끼는 거 없이 간병인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구가 있는 회사라면 간병인을 써도 보장이 되나 안 되나를 고민해야 해요. 여러분이라면 머리 아프게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노심초사하면서 간병인 고용을 고민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아무 거리낌 없이 간병인을 써도 되는 회사가 좋으세요? 조금이라도 불리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간병인 보험회사가 직접적인이라는 문구를 갖고 있다면야 모르겠지만 없는 보다 유리한 회사가 있는데 그걸 기피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찜찜한 회사는 피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 간병인 보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개개인이 약관을 뒤져서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영상의 댓글이나 위 번호 또는 카카오톡 채널 링크로 연락 주시면 직접적인 이라는 문구가 있는 회사인지 점검 도와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보험 담당은 고객님이 불필요한 보험료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 보험사의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비교해 각자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보장 설계부터 가입 후 청구 관리까지 꼼꼼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간병 대비가 고민되시거나 정확한 간병인 보험 플랜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보험 담당으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